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병원 심장내과 교수로 35년 근무했고, 이후 시니어 건강 강의를 10년째 해오고 있는 정희찬입니다. 오늘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올 경우 생존을 높이는 7가지 응급행동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는 꼭 필요한 분들께 전해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그럼 더 새로운 건강 정보들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실제 생존 확률을 3배 이상 높이는 응급 요령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께는 정말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될 거예요. 먼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증상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로 가슴 정중앙에 무거운 압박감이 들 때입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할 때 말이에요. 단순한 가슴 답답함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왼쪽 어깨부터 팔, 턱으로 통증이 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왼팔이 저리거나 아프고 턱 아래쪽까지 아픔이 퍼지는 느낌입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감과 호흡 곤란이 올 때예요. 평소와 다른 갑작스러운 기운 빠짐이라고 할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증상 말입니다. 네 번째는 식은땀과 어지러움이에요.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현기증이나 어지러운 느낌이 들 때 말이죠. 다섯 번째는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입니다. 소화불량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심한 상태예요. 실제로 대구에 사는 74세 박노식 어르신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그날도 늘 그렇듯이 저녁밥 먹고 TV 뉴스 보고 있었지요. 근데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오고 식은땀이 쭉 흐르더니 왼팔이 찌릿찌릿 저려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체했나 싶었어요. 나이 들면 위도 약해지니까. 근데 순간 경로당에서 들었던 응급처치 강의가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바닥에 기대 앉고 구급차부터 불렀죠.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 뒤로는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말해요. 절대 그냥 넘기지 말고 몸이 이상하면 즉시 조치해라고요. 절대로 나이 때문이야, 체했나 보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하며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7단계 응급행동법을 알려드릴게요. 각 단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들어주세요. 1단계, 즉시 모든 행동 중단하시고 안전한 자세를 취하세요.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멈춘 후 바닥에 앉거나 벽 또는 소파에 기대세요. 조금 괜찮아지셨다고 괜찮겠지 하며 계속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임 자체가 심장에 큰 독이에요. 2단계,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복용하세요. 장용 코팅 없는 일반 아스피린 100mg을 준비하시고요. 반드시 씹어서 복용해야 빠르게 흡수됩니다. 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제외하시고요. 실제로 대전에 사는 72세 김점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그날은 대전 중앙시장에 장 보러 간 날이었어요. 채소 좀 사고 생선 코너 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쎄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숨도 약간 가빠지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딱 들었죠. 순간 예전에 보건소 교육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어요. 심장에 이상 느껴지면 아스피린을 씹어라는 말이요.
그래서 얼른 가방 열고 비상약통에서 아스피린 꺼내서 그냥 씹었죠. 병원 도착해서 검사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할머니 아스피린 덕분에 심장 손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려 40% 나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시장 갈 땐 항상 그 약통 챙겨요. 저처럼 혼자 다니는 어르신들은 꼭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해요. 그 작은 알약 하나가요, 목숨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3단계 119에 신고하되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세요. 가족보다 119가 우선입니다. 심장마비 의심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면 동호수까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휴대폰 위치 서비스도 켜두시고요. 가족 전화보다 119 신고가 우선입니다. 인천 이강자 할머니 같은 경우엔 가슴 통증이 와서 119에 신고했는데 아파트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구급대원이 몇 동인지 몰라서 아파트 단지를 10분간 헤맸답니다. 그 10분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어요. 4단계 현관문을 열고 도어락 번호를 준비해 두세요. 이것만으로도 생존율이 23% 상승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문을 열어두세요. 디지털 도어락이면 번호를 종이에 적어서 문 앞에 붙여두시고요. 열쇠는 문 밖 화분 아래 같은 곳에 놓아두세요. 경기도 이천 정명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가슴 통증을 느끼자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이 뻐근하더라고요. 왼쪽으로 찌릿한 통증도 오고 식은땀이 흐르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바로 119에 전화 걸고 동시에 한 가지가 번뜩 떠올랐죠. 아, 구급대원이 오면 우리 집 도어락 때문에 못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요, 현관문을 아예 열어두고 큰 글씨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적어서 문에 딱 붙여놨어요. 글씨도 큼직하게. 나이 드니까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이잖아요. 얼마 안 돼서 구급대원분들이 도착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 덕분에 지체 없이 바로 들어오셔서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몇 분만 늦었어도 심각한 상황일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요, 우리 노인정 사람들한테도 계속 얘기해요. 집에 혼자 계신 분들은 꼭 도어락 비번이라도 눈에 띄게 써놓으라고요. 생각보다 그 몇 글자가 사람 살립니다. 5단계 비스듬히 기대고 다리를 살짝 올리세요. 절대 완전히 눕지는 마시고요. 45도 각도로 소파나 벽에 기대어 앉으세요. 다리를 의자나 쿠션에 살짝 올려서 심장으로 혈류가 잘 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심장 부담을 30% 줄여줍니다. 6단계 간단한 문자로 가족에게 알리세요. 전화 말고 문자로 하세요. 통화는 체력과 산소를 소모하거든요. 미리 저장해둔 문구로 가슴 아파서 119 불렀어. 문 열어뒀어. 곧 병원 가. 이런 식으로 보내시거나 음성 메시지로 간단히 하세요. 통화는 절대 하지 마세요. 7단계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을 반복하세요.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호흡을 반복하면 심박수가 안정화됩니다. 구급차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부산 79세 최병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혼자 계시다가 가슴 통증이 왔는데요. 새벽 1, 2시쯤이었을 겁니다. 집에 혼자 있다 보니 불면증도 있고 자다 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가슴이 쎄하게 아프더라고요. 처음엔 좀 누우면 낫겠지 싶었는데 느낌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때 생각났죠. 보건소에서 배운 호흡법이요. 천천히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거. 그걸 반복하면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호흡법으로 버틴 덕분에 심장 손상이
30% 이상 줄었다고요. 진짜 사람은요, 평소에 뭘 알고 있느냐가 생사를 가르더라고요.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평소에 이 네 가지만 준비해 두시면 위급할 때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현관문은 항상 열기 쉽게 해두세요. 디지털 도어락 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문 옆에 투명 테이프로 붙여두시고요. 열쇠 복사본을 화분 아래나 정해진 곳에 숨겨두세요. 신뢰할 수 있는 이웃에게도 미리 알려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 휴대폰에 응급 상황 설정을 해두세요. SOS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전원 버튼을 5번 연속 누르면 119와 가족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거든요. 응급 연락처를 단축번호 1번에 등록해 두시고 볼륨은 항상 최대로 설정해 두세요. 세 번째,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표시해 두세요. 혈액형, 알레르기 약물, 복용 중인 약물명을 적어 두시고요. 주치의 병원과 연락처, 보호자인 자녀 연락처, 그리고 기존 질환들,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같은 거 있으시면 다 적어 두세요. 네 번째, 응급 키트와 행동 안내 카드를 만드세요. 냉장고 문에 아스피린 한 통을 붙여 두시고요. 유통기한은 6개월마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응급행동 카드에 1. 아스피린 씹기 2. 119 신고 3. 문열기 4. 문자 발송 5. 호흡법 이렇게 큰 글씨로 적어서 돋보기 없이도 보이게 해두세요. 서울 양천구 박순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요, 새벽에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면서 숨이 가빠졌어요. 혼자 사는지라 그 순간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딸이 주고 간 응급 키트랑 행동카드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대로 카드에 적힌 대로 했죠. 약 먹고 자세 잡고 119 눌렀어요. 전화로도 증상 설명 다 했고요.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 저보고 대처를 너무 잘하셨다고 하셨어요. 보호자 없이도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한 게 흔치 않다고요. 그 뒤로는 그 행동카드를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붙여놨어요. 여러분도 꼭꼭 준비해 두세요. 정말 생명줄입니다. 심장마비는 단 1시간이 생사를 가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아스피린을 구입하세요. 장용 코팅 없는 일반 아스피린으로요. 둘째, 응급행동카드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셋째, 가족들과 함께 7단계를 연습해 보세요. 넷째, 휴대폰 SOS 기능을 설정하세요. 다섯째, 현관문을 쉽게 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오늘 들으신 7단계 행동법과 4가지 준비법 지금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심장 지키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댓글로 함께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가족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부모님, 혼자 사는 친척, 이웃 어르신께 꼭 공유해 주세요.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준비해야 위급할 때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